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주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 등으로 한 주 전 상승 전환한 세종시는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는 공실률이 줄고 임대료는 늘어난 반면 상가는 공실률도 늘고 임대료도 낮아지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중심 업무지구에서 임차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분당 역세권은 무려 1.4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 상승했습니다.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1분기에 1.3%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3,000개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월세로 좀 많이 바뀐 것도 하나의 영향이 되었고요. 또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울에서 전세는 줄어들고 있고 또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과연 집값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요? 그 흐름들 저희 방송 통해서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언제든 여러분의 투자 계획 고민된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무료 전화고요.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많이 살펴보지 못했던 문자 사연들 많이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편안하게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게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고민은 언제든 갖고 계실 건데요.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또 우리 6월달 되면 또 다른 어떤 정권이 탄생을 하겠죠. 그럼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따뜻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 따뜻하게 그 미래를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그리고 또 내 여유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계획해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고민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방송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다양한 문자 사연들 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500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30대 무주택자 신혼부부입니다. 지방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모아둔 돈이 1억이 있어서 이 1억으로 전남 목포 남학 신도시 아파트를 투자해볼까 합니다. 이곳에 투자해봐도 투자성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전라도까지 좀 내려가 봐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천님. 30대 무주택이고 신혼이라 그러셨는데 지방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고 여유자금 1억으로 목포의 남학신도시 예전에 남학신도시가 조금 가격이 좀 올랐었죠. 그리고 지금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살기는 좋습니다. 남학신도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 보통 이제 투자는 서울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실제 거주를 지방에서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방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남학 신도시를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목포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학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 남학 일대 전남 도청이 들어오고 아주 발전을 많이 했는 곳이죠.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보통 우리 신도시가 들어서면 우리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오른다. 항상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른다. 깨끗한 기반 시설, 주변 환경들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신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기반 시설들이 다 확보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그런 경험으로 또 많은 분들이 신도시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일견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지역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남학 신도시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이쪽 인근이 아닐까, 목포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남학 신도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변으로 무한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향후에도 만약에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급이 주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도 지금 완성된 곳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입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분양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경제만 알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그죠?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는 지금 현재 그대로인데 지금 특히나 또 지방은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만약에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공급 그래프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 P죠. P.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균형을 차려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가격이 내린다는 얘기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동산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일견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뭐 금리를 많이 올린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조인다든지 하게 되면 그 유동성이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리면 당연히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오히려 내리는 현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목포가 올랐는 거 보면 왜 올랐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서울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서울에 더 이상 이제 아니면 광역시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좀 싸단 말이죠. 그래서 풍선 효과로 지방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 그냥 내가 거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사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데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면 조금이라도 오를 테니까 말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 계속 풀리니까 자산의 가치나 현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산의 가치는 아니고 현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 버리는데 그건 인플레이션의 상승률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거주를 하면서 투자 목적을 가진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돈을 좀 더 버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예전에 환상을 가지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아파트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눌려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성재 TV 여기 전문가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는 이런 내용들을 잘 들어보고 귀담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조금은 가이드가 설 거예요. 그 가이드를 일단 미리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은 똑같을 것입니다. 많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오를 수가 없고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뭐 지금 세종 뭐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문화시설, 기반시설들이 지금 현재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쏠리는 것, 일극 형상이라 그러죠. 수도권, 서울이 앞으로도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 지난 50년, 60년 동안 지방 균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극 체제가 더 많이 모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앞으로 향후 미래 10년 뒤, 20년 뒤를 봤을 때도 서울은 굳건하게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향해서 오고 싶어서 젊은 분들은 다들 서울로 입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서울에 차라리 내가 이 1억 여유자금 모아놨는 현금 지금 1억을 가지고 어떻게 모아놓은 것이겠습니까? 30대라고 하시는데 1억을 모으기도 힘드셨을 거잖아요. 그 자금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1억으로 내가 지금 전세를 거주하는데 그냥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전세를 거주를 하십시오. 크게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거주를 하시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투자해놓는 상품이 그보다 더 오르면 나중에 전세값을 마련을 못하면 그 상품을 팔아가지고 전세가에 녹여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1억대의 투자를 또 찾아서 더 많은 부를 이루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라리 지방에서 무조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곳이 서울입니다.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는 무조건 서울 쪽으로 하셔야 된다. 우리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거주와 투자를 완벽하게 분리를 하십시오. 지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1억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찾을 수가 있다면, 당연히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에 우리 소액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3천, 2천, 뭐 1천 투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없습니다. 그죠? 보통 재개발 지역들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작은 빌라, 뭐 원룸 빌라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은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면 한 3, 4억이 들어갑니다. 자, 나도 그렇게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3, 4억이 들어가게 만드는 1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3, 4억이 투자하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우리 보면 한강이 있고 이 한강 주변으로 인근으로 해서는 다들 가격이 높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높기 때문에 그보다 바로 뒤편으로 가시면 돼요. 뒤편으로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강북보다는 강남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울이 발전을 한다 그러면 강북보다는 아무리 균형 발전을 외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대세의 흐름입니다. 강북으로 가는 것보다 강남으로의 개발이 더 많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강남이 향후에도 더 안정적인 자산의 확보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도 한강 인근에 가까운 지역들은 못하니까 그 뒤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뒤쪽으로 들어오실 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하십시오. 꼭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실제 1억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상에서 제가 그 지역이 어디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의 특정 지역을 알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투자한다고 돌아본다고 임장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어디 잘못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전화 아니면 이 팍스경제 TV에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전문가들을 꼭 찾으셔서 내가 1억으로 서울에 분명히 투자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 전문가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꼭 이 서울 강남 지역의 인근에 내가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향후의 아파트가 돼서 많은 시세 차익을 벌 수가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어차피 서울에는 아파트를 1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개발이 뭡니까? 이건 아파트 투자가 아니에요. 빌라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빌라. 작은 원룸, 투룸 이런 빌라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빌라가 재개발이 되는 순간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에서도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빌라일 때는 가격이 싸요.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되면 가격을 최고점을 찍죠. 그리고 그 신축 아파트가 되고 나서 2년, 3년, 4년 동안 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왜? 서울에는 신축이 희소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되는 순간 그 아파트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계속해서 그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고 나서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초짜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보다 내가 진짜 한번 이 1억 원 어렵게 모은 1억 원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성공을 해보겠다 하시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그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꼭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하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내 친구, 지인의 말을 듣고 하는 투자. 두 번째 실수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하는 투자라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랑 가까워서 보셨던 신도시보다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 투자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투자기 때문에 서울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큰 투자 방향 안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잠시 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580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여유자금을 6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유자금이 사실 6억 원이면 꽤 큰 돈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6억으로 서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유자금이고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살고 계신 주택은 한 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우리 서울 지역에 안전적인 자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6억으로 어디를 투자할까?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아파트이건 아파트가 아니건 차치를 하고 서울에 아파트 6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 아파트 투자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투자 기간을 한 10년 정도만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을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거죠. 자, 하지만 좀 더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6을 가지고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라.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원칙은 빌라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 빌라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되는 빌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재개발을 무조건 통해야 됩니다. 재개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뭐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있는데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재개발은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그 조합원들이죠. 이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 자산에 이익이 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늘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추진을 막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규제들을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모든 재개발의 노도 요건들, 기준들을 다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이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빌라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되는데 6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빌라를 투입을 하면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짜리 아파트가 되느냐? 보통은 한 20억 정도 가는 아파트를 내가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6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가장 좋은 지역, 제가 언뜻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재개발이 좀 진행되는 곳을 하시면 돼요. 재개발이 진행된 곳 중에 6억으로 투자했을 때 괜찮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면 바로 봉천동입니다. 봉천동으로 가셔서 봉천 1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봉천 14구역 기억해 놓으십시오. 꼭 필기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4구역에 지금 빌라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투자금 6억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물건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죠. 자, 이 주변에 관악 현대 아파트, 그리고 사당 자이 아파트, 그리고 롯데캐슬, 뭐 주변에 성현동화, 관악 푸르지오 우성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이 인근으로 해서 성현동 모아타운, 그리고 뭐 국회단지 모아타운 등등 지금 또 413, 412 이렇게 다 지금 구역들이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인근이 전부 다 아파트가 되는 거죠. 다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대단지 아파트 군을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신축 아파트로 여기 봉천 14구역에 아파트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피가 어느 정도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뭐냐?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굿입니다. 굿. 하지만 제가 항상 드려야 되는 거는 아주 베스트 대안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분산 투자를 초기 재개발 구역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초기 재개발은 항상 위험성이 따르죠. 그 위험성이 뭡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기술사가 직접 보고 현장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지역입니다. 어디냐? 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빌라를 투자를 하시는데 신축 빌라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 투자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예전에 뭐 신축 빌라 투자한다면 하지 마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서울이 재개발이 많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득입니다. 나중에 감정평가에도 금액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가 높기 때문에 내가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뭡니까? 바로 신축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축의 주택수가 제외되는 걸 사게 되면 계속해서 신축을 사게 되면 계속해서 취득세가 그냥 1%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재개발할 때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다? 바로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은 바로 뭐니 해도 용산입니다. 용산. 그래서 내가 용산의 한 채를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용산의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다시 투자를 해서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두 군데다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자, 서울에 지금 용산이 가장 핫한 곳인데요. 이 용산 지역이 가장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에는 다들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달려가고 있죠. 서계동이나 청파동이나 공덕이나 아니면 아래쪽에 원효로나 효창공원이나 또 용문동이나 또 아래쪽에 원효로 3가 4가 이렇게 다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투자를 하려면 5억 이상씩 들어가요. 5억 이상씩.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6억을 가지고 여기 한 군데에 그냥 투자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다가 나눠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문동 일대 여기 38번지 일대입니다. 38번지. 요 38번지 일대를 꼭 주목을 하십시오. 그리고 청파동 3가 여기도 꼭 주목을 하십시오. 이 두 군데가 2억에서 3억 원대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많이 잡아서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다가 두 군데를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아마 주택수 제외되는 상품은 원효로가 아니고 여기 용문동 38번지 일대의 신축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을 하나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문동 일대가 향후에 재개발이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모아타운으로 예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모아타운보다 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바로 효창공원역이 앞에 있습니다. 효창공원역 앞에 있으면 반경 500m 이내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역세권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에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이죠. 도심복합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진행이 되면 뭐가 좋으냐? 용적률이 500% 상향을 시켜줘요.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들은 용적률 뭐 한 250%, 300%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역세권 인근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도 좋겠죠. 왜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녀야지,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녀야지, 우리 자가 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에너지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도시 계획적으로 봤을 때 역세권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역세권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서 500%의 용적률을 주더라.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1.4배까지 해가지고 1.4배로 해서 700%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행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이죠. 자, 도심복합개발법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주민들께서 고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아타운보다는 우리는 역세권이 낫겠더라라고 해서 이 역세권으로 추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인근으로 해서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공원역 역세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배후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용문동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만약에 6억이 있다 그러면 용문동의 3억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을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우리 또 역세권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고덕동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여기 또 고덕동 어디가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쪽 지역에 가격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지역들은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꼭 한번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억으로 한 군데를 투자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용문동에 하나를 투자하시고요. 용문동 3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고덕동에 가면 또 여기도 역세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3억을 투자를 하십시오. 둘 다 신축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신축. 그래야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안 그러면 용산은 한 채를 더 취득한다 하더라도 신축이 아니게 되면 8.4%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고덕동을 취득한다 그랬을 때 또 8.4%가 나와버립니다. 아니면 또 12.4%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축으로 둘 다 투자를 하시면 바로 우리 취득세에 감면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가 그냥 1에서 1.1% 나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빌라는 보통 다 1.1% 나옵니다. 1.1%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세금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고 향후에 이 지역이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지금 3억으로 투자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두 개 구역 모두 다 5억 이상의 6억, 7억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여유자금에 맞는 투자 방향을 우선 두 가지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봉천구역의 재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억으로 좀 분리해서 재개발 초기 단계에 두 곳을 나눠서 투자하자 용산과 강동구를 일러드렸는데요. 자, 어느 계획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지 잘 참고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상담 원하신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또 볼게요. 뒷번호 590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분당구 수매동에 로얄 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은 매수하시는 쪽으로 벌써 마음이 약간 기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분당의 순회동입니다. 순회동 좋은 곳이죠. 학군도 좋고요. 순회동에 이제 로얄 팰리스, 다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순회역 인근으로 해서 순회동으로 보시면 여기 우리 뭐 양지 마을이 있고 양지 지금 재건축이 많이 진행 중이죠. 진행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분당은 또 오래된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30년이 다 넘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순회역 인근으로 해서 여기 로얄 팰리스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예, 두 군데 중에 지금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로얄 팰리스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로얄 팰리스 하우스빌이 있습니다. 로얄 팰리스 아파트 같은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리고 로얄 팰리스 하우스빌 여기 또 주상복합이죠. 오피스텔도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만약에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서울 쪽으로 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기 신도시 지금 현재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선도지구는 당연히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을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또 뭐 주상복합 같은 아주 높은 용적률을 가지는 아파트들로 바뀌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요청해주신 검토를 요청해주신 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재건축이 진행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은 구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내 아파트는 그냥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치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세하게 좀 내용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왜 제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지 차라리 오히려 그 금액이면 저라면 어차피 지금 이 주상복합을 취득을 한다고 하시는 것이 실거주 목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여기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저라면 지금 실거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주 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분당을 한다 아니면 서울을 한다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게 만약에 내가 한 6억대로 투자를 한다 아니면 7, 8억대 정도로 내가 실거주 겸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분당으로 가지 마십시오. 왜 분당으로 갑니까? 분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조건 사람들은 지금 서울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그것도 핵심 지역 송파구 쪽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여기 계룡역 인근 있죠. 계룡역 인근에 보시면 제가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하면 계룡역 바로 1분 거리입니다. 1분 거리에 송파 테라펠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20평대 뭐 6억에서 한 8억 정도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왜 가격이 이렇게 낮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계약을 못 해요. 계약을.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계속해서 묶이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풀리게 돼 있습니다. 향후에. 그럼 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지금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리면 가격이 오르겠죠.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2월 달에 송파구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을 때 3, 4억씩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현재 눌려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극동 아파트라든지 상하 아파트라든지 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의 이주 수요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아파트로 또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계룡역 인근으로 해서 가장 역세권에 있는 송파 테라펠리치 아파트 지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아파트를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진짜 어느 게 더 나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보다 실제 거주를 하시더라도 분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송파 쪽으로 서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255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영등포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시프트 1200세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지역 조합에 지금 가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이 근처에서 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지역조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등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그 인근으로 해서 거주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길동 인근이 향후에 지금 신길 뉴타운이죠. 신길 뉴타운이
향후에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여기 지금 반쪽짜리 신길 뉴타운이죠. 예전에 이 신길 뉴타운들 전체 포함되어 있던 곳들이 지금 해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다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고 공공 재개발, 도심 공공 복합 사업 아니면 민간 재개발 다 들어가서 재개발 구역 지정 중이고 또 재개발 구역으로 현재 선정이 되지 않은 곳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곧 재개발 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될 거다라는 게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 인근으로 서울 지방병무청 앞에 여기 지역이죠.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이죠. 단위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자, 승인이 났는 상태인데 이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이죠. 지주택입니다. 지주택. 자, 지주택. 지주택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좀 답이 나올 겁니다. 일단 이 지주택을 투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구청에다가 한번 문의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주소를 불러주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승인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묻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오. 토지 소유권 있죠? 소유권이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확보가 됐는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95% 이상 확보가 됐습니다라고 하시면 바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로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행사가. 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95%를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지부진 끌려갑니다. 그렇게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뭐 하라 말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구청에 전화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다? 바로 95%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전화해 보시고 95%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고 95%가 아니고 뭐 60%, 70%다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바로 지주택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95% 확보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 왜? 나머지 남아있는 몇 프로 사람들이 알받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진행이 안 돼요. 난 높은 금액을 받고 싶은데 원래 5억짜리인데 한 20억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협의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95%를 확보를 해야지 나머지 5%에 대해서 매도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다. 차라리 재개발 하시는 게 낫다. 재개발은 우리 재개발 있죠? 이 재개발은 95%가 아니고요. 75%입니다. 75%. 20%가 낫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25%도 강제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주택은 95%. 이거 확보가 힘들어요. 5% 정도밖에 승률이 안 나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게 좋다. 그걸 확인하시려면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95% 넘는지 확인만 하시고 바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좀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다 하시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전화하셔서 이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개발 관련 과에다만 문의해보면 되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95%가 안 된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투자 계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337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광명 소아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만약에 같은 금액대로 주변 아파트 중에 더 나은 곳이 있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거주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변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광명으로 가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광명 소아 5단지 여기 보시면 이제 광명이죠, 광명.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하고 바로 경계에 있는 게 바로 광명이죠. 경계를 두고 광명 5단지 여기입니다. 5단지. 소하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뭐 그렇게 높진 않죠. 왜냐하면 광명은 일단 가격이 지금 좀 당장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광명 뉴타운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한주공도 이제 또 재건축이 예정이 돼서 한주공이 차라리 오르면 올랐지 소하 휴먼시아 아파트 5단지가 앞으로 시세 상승을 많이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거주 환경이 굉장히 괜찮아요. 뭐 어차피 신도시고 기반 시설들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뭐 거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향후 전망은 좀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다. 그저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주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괜찮은 금액대에 그 금액대의 아파트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저라면 서울로 들어옵니다. 서울로 들어오겠고요.
만약에 내가 실제 뭐 아파트에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아파트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재개발을 할 수도 있다, 빌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빌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꼭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옆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여기 신안산선 지나죠? 여기가 바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바로 옆으로 오십시오. 금천구. 금천구는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우리 광명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죠? 경기도. 이 차이가 참 커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눠지면 당연히 행정구역 큰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항상 차이가 좀 난다. 그러면 차라리 광명에 있는 것보다 서울로 들어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시세가 올라갈 때 서울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금천구로라도 들어오시라. 금천구가 지금은 뭐 가격이 굉장히 좀 낮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지만 향후에 많이 변모를 합니다. 변모를 하는데 어떻게 변모를 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떤 아파트로 오느냐. 차라리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럭키 아파트로 오십시오. 여기 럭키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뭐 초중 고등학교 다 끼고 있죠. 이렇게 다 끼고 있습니다. 그런 초등 고등학교를 다 감싸고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재건축까지 됩니다. 재건축. 뭐 요즘 재건축은 뭐 제초 아니다 아니면 분담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4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지분이 괜찮습니다. 평균 지분이 한 15평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광명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광명은 지금에서 계속해서 이 구축으로 가는 거고, 얘는 지는 해고, 얘는 럭키 아파트는 진짜 럭키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성이죠. 신성으로 뜨는 아파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둘 다 비슷하더라도 광명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금천구에 있는 럭키 아파트는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 차이가 시세 차가 나중에 향후에 몇 년 지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명에 계시는 것보다 서울로 금천구 럭키 아파트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럭키 아파트 금천구로 들어오라 그러면 아유 금천구 뭐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광명에 사시기 때문에 금천구 소식을 조금씩은 들을 거예요. 바로 여기 신안산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지나고 시흥 사거리로 해서 여기 역사가 하나 들어오죠. 그러면 럭키 아파트에서 한 8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역세권이죠. 역세권입니다. 그러면 다니기가 굉장히 좋고 여의도로 들어가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7호선이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7호선이라든지 뭐 1호선이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들어오기도 좋습니다. 용산으로 들어가기도 좋고. 자, 그리고 그런데다가 바로 위에 오른쪽에 옆에 보면 여기가 다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10년 뒤에 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럭키 아파트하고 통틀어 가지고 이 아파트 군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 아파트 군이 뭐 광명의 아파트 군, 서울의 아파트 군 비교했을 때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 군이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지겠죠. 거기다가 보시면 위에 여기 우리 지금 저 위에 있죠. 금천구 위에 바로 공간 혁신구역이라고 해서 첨단 업무지구가 또 들어옵니다. 첨단 업무지구 조금만 축소를 해서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독산 롯데캐슬 위에 여기가 지금 공군부지인데요. 여기가 공간 혁신구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혁신구역이라고 해서 업무인데 첨단 업무지구입니다. 이 첨단 업무지구가 들어오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원래 기존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업무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어마어마한 업무지구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인근에 있는 여기 금천구의 시흥 럭키 아파트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시세 상승을 무조건 누릴 수 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또 그러니까 재건축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보다도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신축 아파트에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신축 군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라면 픽 하나를 한다 그러면 럭키 아파트로 입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광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의 금천구 쪽에 한 아파트를 일러드렸고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까지 좀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사 가신다면 또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들 직접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투자 공부도 해보고 또 방송에서는 못다하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양승부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말 예정도 있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차은부동산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기술사가 강의하는 부동산 투자, 뭔가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아무래도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만족하고 가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미나를 참석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많이 풀어드릴 거고요. 또 특히나 지금 재개발에 많이 투자를 원하고 계시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향후에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재개발은 항상 조금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최대한 해제하는 게, 해소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위험성을 해소하실 수 있을지, 해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투자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임 선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내가 진짜 향후에 한 미래에 10년 뒤, 아니면 짧으면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월에 연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 토요일 날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연휴 계획 아직 세우지 못하셨다면 이 가족분들과 함께 부동산 공부도 하고 또 투자 계획도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뜻 재개발 투자를 나서지 못하는 건 내가 보는 곳이 정말 개발이 될 곳이 맞을까?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묶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위험성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초기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머뭇머뭇 거리시는 건데 이 점만 좀 주의한다면 초기 재개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재개발 투자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개발도 사업이 많이 진행된 곳들, 예를 든다면 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지역들, 뭐 노량진 1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응봉 1구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투자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그 지역이 그냥 뭐 최상급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 10억 정도 이상은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 정도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올랐는 이 10억 정도를 내가 온전히 다 가져갈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들 초기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토지 개발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부터 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고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더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이것만은 좀 알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재개발에 좀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지금 아파트 투자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재개발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덤비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리고 또 재개발을 얘기하니까 재개발 위험한 거야 무조건 이래가지고 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향후에 언젠가 재개발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좀 알고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요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재개발을 일단 시작을 하려면,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려면 그 지역이 진짜 재개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판단을. 자, 기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개발을 진행을 할 때 기본 요건 어떤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노후도라 그러죠. 노후도. 이 노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후도가 중요한데 요즘은 재개발이 뭐 빌라 지역들 아니면 단독주택이 있는 곳들은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후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 적게는 30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은 돼야 되고, 또 아니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은 돼야 되는 이런 노후도를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 기준도 모르고 그냥 막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빌라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좀 노후화된 보이는 것들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재개발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50%,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 이상만 돼도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 모아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웬만하게 빌라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 되었건 재개발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요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다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민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뭐 90%, 뭐 100%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리 재개발하기 싫어라고 하면 재개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주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주민 의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들어야지 그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될지 안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자,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주민 의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신축 있죠, 신축.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뭐 한 15억, 2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다른 그 옆에 있는 이제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들 노후도가 한 50% 이상 되는 지역들은 보니까 우리 지역은 그냥 빌라가 한 3억, 5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10억 넘어가는 20억짜리 아파트가 되네? 뭐 이 정도 나오면 당연히 재개발을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서울 지역은 요즘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은 대부분 다 아파트가 가격이 15억이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특히나 그중에서 좀 더 비싼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바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20억 넘어가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없던 의지도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 발화점이라 그러죠. 불씨만 탁 틔워주면 그 지역은 주민들이 의지를 갑자기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요건들은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주민 의지까지 갖추게 된다. 이게 플러스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당연히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제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보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내가 혼자 뭐 무조건 나는 공부해서 알고 싶어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냥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만 한번 보고 판단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사업성이죠, 사업성. 자, 주민의지도 있고, 자, 어느 정도 노후도가 진행이 된대요. 진행이 되어 있고 주민의지까지 있대요. 그런데 이 주민의지도 있잖아요. 이 사업성이 있어야지 주민의지가 더 강력하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빌라가 한 100채가 있대요. 100채가 있는데 자, 100채가 있으면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도 100명이죠. 100명이면 조합원이 1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진행했더니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이 아파트가 100채만 지어진대요. 100채만 지어진대.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있었던 주민의지도 확 꺾여버리죠. 그게 아무리 비싼 아파트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은 보니까 역을 끼고 있네? 역을 끼고 있는데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빌라 100채 있기 때문에 100명이었는데 역을 끼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지으면 100채가 아니고 500채가 나온대. 500채. 자, 500채가 나온대라고 하면 없던 주민의지도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업성이 좋은 거죠. 왜냐? 조합원들이 이 500채 지어지고 난 중에 100채는 조합원들이 가져가죠. 근데 나머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400채가 나오는 거예요. 400채. 이 400채가 나오면 이 400채를 일반 분양을 해서 그 팔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을 하죠.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던 사업도 갑자기 막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재개발을 볼 때 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는데요.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가 중요한데 현재 입지가 좋은 것도 좋습니다. 현재 입지가 좋은 것, 뭐 강변을 보고 있다든지 한강 조망이 된다든지 아니면 역을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지구가 바로 근처에 있다든지 아니면 학군이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입지에 대한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현재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면 그게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요건들도 다 좋았을 때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다 가격이 이미 빌라더라도 가격이 뭐 10억, 11억 막 이렇게 합니다. 조그만 투룸 빌라, 뭐 원룸 빌라도 7, 8억 이상이 가버리죠.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수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투자금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미래에 어떤 입지가 될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 의지 알아보는 것하고 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거 요거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부동산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세미나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전에 어떤 것들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지 그 요소 하나하나 분석을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그 미래를 잘 예측하는 거겠죠.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그와 관련된 고민 있으시거나 또 소장님과 함께하는 다음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더라도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멋진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